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집에서 미리 좀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날씨도 좀 꾸리한 상황에서 제가 아까 사무실은 안 가고 제가 오늘은 커피숍을 가서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왔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자료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책도 많이 보고 좀 그러느라고 좀 커피숍에서 6시간 정도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내일 아침에 녹화를 이제 하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일요일 오후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녹화를 해서 지난주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의 전망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형석이 형이랑 하는 스탁택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재밌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좀 진지하게 팩트와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적인 요소를 갖다가 따지거나 제가 가볍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은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너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침 제가 보통 5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까지 거의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좀 요즘에는 좀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들 했었던 프로그램들이나 구상들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좀 그렇게 어, 좀 뭐랄까요? 바로바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아침 여의도 라이브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과 그리고 시세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부 채널 하다가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은 지난주에 화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어,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역시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에는 핵과 관련된 시설을 다 폐기는 아니겠죠. 스탑 시키고 무조건 이제 앞으로의 북한의 나아가야 되는 방향 자체는 무조건 경제 발전이다라고 발표를 지금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났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밀렸었다가 금요일 날 다시금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스타텍시도 말씀을 드렸죠.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제약 바이오가 갈 것이냐 아니면 거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품 맞아요. 거품인 거 모두가 다 알고서 하는 거고요. 이미 제넥신 같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지금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는데 매출 보시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바이로메드, 신라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거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랄까요?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품인 거를 알고서 하는 게 바이오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셀트리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비싼 거 맞아요. 모든 상당히 많은 종목들 HLB도 그렇고 다 지금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진행 상황에 근거해서 이게 이대로 정상적으로 간다라면은 그 정도의 시가총액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바이오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종목이라면은 작전이고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섹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대차가 뭐 최고네 그 등등 물론 언젠가는 끝을 맺겠죠. 언젠가는 끝을 맺겠지만은 지금이 과연 그 끝일까라는 생각을 물론 가지면서 하겠지만은 함부로 이 섹터를 놔버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대북 관련주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북 관련주도 지금 뭐 바닥에서 뭐 많으면 3배, 2배까지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테마죠. 근데 대북 관련주가 다 가르는 이유가 그림이 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도로를 깔아야 되고 시멘트를 써야 되고, 뭐 항만도 지어야 되고, 고수철도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전기도 깔아야 되고, 뭐 거기에다가 특히나 제가 그동안 이 시간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들었었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아산을 통해서 대북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끌어와가지고서 야 통일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실적 가지고 지금 가는 시장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막상 매수를 하고 보면은 뭐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아, 뭐 약간이라도 흔들리면 밑에서 내가 충분히 먹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최근에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흔들렸을 때 시겁했죠.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은 일단은 받아야 될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잖아요. 왼쪽에서 뭐 머리가 나오고 오른쪽 어깨가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물론 지금은 뭐 대북주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워낙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sek터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되 역시나 그동안 강조드렸었던 탑픽 종목들 있잖아요. HLB라든가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HLB는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밀렸다가 하는 사이에 벌써 신고가 직전 신고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요. 그런 직전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엠젠 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인스코비 같은 종목들도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죠. 물론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가 지금 대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뭐 고점을 확인하는 어떤 뭐랄까요? 고점을 찍고 지금 밀렸다가 대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미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고점을 한번 확인했고요.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 이 반등 구간에 나왔어요. 여기서 이 직전 고점을 즉 4월 초에 나왔었던 직전 고점을 터치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일단은 뭐 내용 다 떠나서 일단은 대피를 한 번은 하고서 봐야 되는 게 맞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들이대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되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나서부터는 주변 종목들보다는 주도주 가장 강한 종목도 위주로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HLB 삼천당제약, 제넥신, 오스코텍 그리고 알테오젠,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 일단은 먼저 최대한 압축에 압축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라면은 사드는 더욱더 설 자리는 없겠죠. 지금 뭐 골프장에서 지금 사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추월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사드 관련 한한령을 더욱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계속 강조 들었잖아요. 호텔신라든가 파라다이스 그리고 타픽 뭐 가장 강한 화장품은 역시나 주도주는 LG 생활건강인데 그 LG 생활건강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건드린 종목이고 우리는 제이준 코스메틱과 FN 리퍼블릭 그리고 VT 코스메틱 방탄소년단과 콜라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VT 코스메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GMP라는 종목들 같이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봐야 돼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많죠. 맞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엔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펜 엔터테인먼트가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중국 쪽에서 투자를 받지 않은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가 깠어요. 너무 단가 낮게 후려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펜엔터 측에서 이건 너무 싸다.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2015년도에 깠거든요. 그리고 난 사드가 터졌어요.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펜엔터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호텔신라, 신세계 역시나 뭐 탑픽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펄 어비스와 위메이드, 펄 어비스, 위메이드 탑픽으로 보시고 위메이드는 신고가를 찍었어요. 52 신고가 찍고 나서 62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고가권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터진 양봉에 나오고 나서 위에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주 봐야 되죠. 여행주 지금 4월 달인데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여행주 참 좋은 여행 원화강세 수혜주도 마찬가지죠. 모두 투어도 있고 하나 투어도 있는데 저는 참 좋은 여행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싸요. 다른 종목 대비 밸류가 절반 값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탄력 붙어버리게 되면 거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3,350원에 2만 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참 좋은 여행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또 볼만한 종목이 아프리카 TV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국경제 TV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 물론 한국경제 TV를 볼 때만큼은 아니지만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저만의 시황과 저만의 종목을 어떻게 역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이거는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1인 방송의 경우에는 결국은 저야 뭐 이걸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증권 쪽에서의 어떤 온라인 유튜브 내에서만의 어떤 플랫폼 저만의 어떤 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만의 어떤 증권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그런 저 때만 하더라도 처음 주식을 했을 때는요 항상 습관적으로 그 한국경제 TV를 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는 틀어버렸고 뭐 당연히 뭐 거기는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그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나오시고 전문가분들 나오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어떤 일반적인 뭐 브로커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황과 의견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 공중파는 아니지만은 어떤 정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의 형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PD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컨텐츠의 어떤 질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작가분들이 원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로 생각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대, 30대를 포함해서 새로 이쪽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분들이 한국경제TV를 안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 어렸을 때 신문 봤어요.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신문을 봤는데 지금 신문 안 보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요즘 애들 점점 신문을 안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망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이제는 정보를 갖다가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뭐 인스타를 통해서 뭐 그렇게 신문 뉴스를 보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시기가 그리고 시대가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증권 방송 역시도 좀 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맨바닥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어떤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다음 주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북 이슈가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3%대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진짜 급물살을 타게 되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전 세계가 전 세계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좀 가볍게 여길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뉴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너무 먼 미래이기도 하고 테마이기도 하지만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토픽은 계속 말씀드렸죠. 재룡전기, 현대엘리베이터 토픽 두 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에 많은 게 많아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유진기업을 한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공정이나 공기는 아니지만은 그 시멘트 같은 게 레미콘이 돌아가는 이유가 굳지 말라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워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공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진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떴어요. 신기하죠?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주식시장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것이 수급으로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수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느 일정 작전 세력들이 뭉쳐가지고서 하는 그것은 작전이지만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수구를 뭉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테마를 이루게 되는 거죠. 누가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들 현대 엘리베이터가 간단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많이 지어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현대 아산이 가지고 있는 대북 사업에 대한 독점권 끝 이거예요. 바이로메드 마찬가지잖아요. 유전자 치료제 당뇨병성 두부 발이 썩는 거 갖다가 치료를 해주는 거 끝.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 끝.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투자 물론 외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아닐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좀 더 나아졌어요. 옛날 2015년도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묻지만 듣자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바이오 좀 공부는 해요. 네, 지금은 기관들도 매니저도 조금 공부는 해요.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다 봐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걸 다 봐야 되는데 2015년도는 이 겉면만 봐요. 겉면 보고 얘도 바이오야? 얘도 바이오야? 얘도 바이오야. 끝.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 다 삭살났죠.
지금은요 첫 페이지는 보고 당연히 보고 두 번째까지는 공부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공부해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바이오가 유전자 치료제인지 세포 치료제인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적응증이 있는지 등등까지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임상 몇 상까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야. 더 안 들어가 또. 그래서 지금의 바이오도 역시나 거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될 수 있겠죠. 어느 하나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도 제가 약간 좀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20여 분 정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20여 분 투자를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길게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또 보다가 또 특이 사항이 있으면 또 그때 올려드리겠고요. 웬만하면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부터 5월 특히나 다음 주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참 빅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도 좀 가져가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 시장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월요일 아침에 보시겠죠. 한 주 시작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